얼굴에 멍든 것 어떻게 된 건지 당장 말해. 훈련 중에 넘어져서. 훈련 중에 넘어져서 이 말을 들으신 여러분도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끼시죠? 충격적인 반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출근길에 차 안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아니면 산책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제21기계화 보병사단 예하 보병연대 장교식당. 오후 12시 30분. 점심시간이면 항상 붐비는 이곳이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했다. 여러 개의 원형 테이블에 앉은 장교들은 각자의 식사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한 곳을 의식하고 있었다. 구석 테이블에 앉은 오지윤 소위. 26살의 그녀는 3개월 전 이 부대에 배치된 신임 여군이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꿈에 부풀어 첫 부대로 온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희망 대신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왼쪽 눈 아래 선명한 보라색 멍. 오른쪽 볼에 작은 찰과상. 어제 훈련 중에 생긴 상처라고 했지만 식당에 있는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지윤아, 여기 앉아. 밝은 목소리로 다가온 것은 백하윤 중이었다. 29살의 그녀는 오지윤 소위의 직속 선임이자 같은 여군이라는 이유로 더욱 가까이 지내야 할 사람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백하윤 중위가 오지윤 소위 옆에 앉자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다가 재빨리 돌아갔다.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듯 얼른 손을 뗀 것처럼. 어제 훈련에서 많이 다쳤네. 괜찮아? 백하윤 중위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 톤 속에는 미묘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만족감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우월감이라고 해야 할까? 네, 괜찮습니다. 오지윤 소위의 대답은 너무나 기계적이었다.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마치 로봇이 대답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질을 계속했지만 실제로는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다음엔 더 조심해야겠어. 안 그러면 또 넘어질 텐데. 백하윤 중위의 말에 오지윤 소위의 손이 잠깐 멈췄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당 반대편에 앉은 정밀한 중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32살의 그녀는 백하윤 중위와 같은 기수로 들어온 동기였다. 함께 신임 때의 어려움을 겪고 함께 성장해온 사이였다. 하지만 지금의 백하윤은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다. 정밀한 중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싶었다. 일어나서 오지윤 소위 옆에 가서 앉고 싶었다. 백하윤 중위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못했다.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선후배라는 위계질서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이라는 이기심 안에서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다. 김태영 중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보급을 담당하는 31살의 그는 정밀한 중위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의 주먹은 식탁 아래에서 단단히 쥐어져 있었지만 그 역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이때 식당 입구가 열렸다. 이세진 중령이 들어왔다. 48살의 그는 제21사단 헌병대장으로 부대에서는 원칙주의자로 통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의 존재감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공기를 바꿔놓았다. 이세진 중령은 식당을 둘러보다가 구석 테이블의 풍경을 발견했다. 멍든 얼굴의 오지윤 소위, 그 옆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는 백하윤 중위,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지만 개입하지 않는 다른 장교들.
그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이세진 중령의 머릿속에는 20여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역시 신임 소위였을 때 선임의 괴롭힘을 당하는 동기를 본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했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모른 척했다. 그리고 그 동기는 결국 전역을 선택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같은 상황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세진 중령은 천천히 구석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확고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백하윤 중위는 이세진 중령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얼굴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곧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안녕하십니까, 중령님. 앉아. 이세진 중령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백하윤 중위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다. 이세진 중령은 백하윤 중위의 식판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반 정도 남은 밥과 반찬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오지훈 소위의 멍든 얼굴.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갑자기 이세진 중령의 손이 움직였다. 백하윤 중위의 식판을 단숨에 엎어버린 것이다. 쨍그랑.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밥과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백하윤 중위의 군복에도 국물이 묻었다. 식당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이세진 중령을 바라봤다. 백하윤 중위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봤고 오지훈 소위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지금 여기서 말해. 이세진 중령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떻게 된 건지 빨리 말해. 백하윤 중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중령님, 무슨 말씀이신지. 그 멍. 어떻게 생긴 건지 묻고 있어. 이세진 중령의 시선이 오지훈 소위의 얼굴로 향했다. 오지훈 소위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훈련 중에 넘어져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왜 대답해? 이세진 중령의 날카로운 말에 백하윤 중위는 입을 다물었다. 소위, 내가 말해. 오지훈 소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게 답이 아니야. 어떻게 다쳤는지 묻고 있어. 훈련 중에 넘어졌습니다. 오지훈 소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이세진 중령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20여 년 전과 똑같았다. 피해자조차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 두려움 때문에, 보복이 무서워서, 더 큰 괴롭힘이 두려워서. 이세진 중령은 다시 백하윤 중위를 바라봤다. 중위, 넌 어떻게 생각해? 저도 훈련 중에 넘어지는 걸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안타깝다고? 이세진 중령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선임이 후배가 넘어지는 걸 보고 안타깝다고 하는 게 정상인가? 백하윤 중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모든 장교가 시선을 피했다. 정밀한 중위는 젓가락을 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말해야 한다는 생각과 말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김태영 중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어제 훈련장에서 무엇을 봤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백하윤 중위가 의도적으로 오지훈 소위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을. 하지만 그 역시 입을 열 용기가 없었다. 오지훈 소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식당을 나갔다. 뒤에서 이세진 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소희, 잠깐. 하지만 오지윤 소희는 이미 식당 문을 나선 뒤였다. 이세진 중령은 그 자리에 서서 식당 안을 둘러봤다. 모든 장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백하윤 중위는 바닥에 떨어진 식판을 치우며 중얼거렸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저 오해? 이세진 중령이 그녀를 내려다봤다. 멍든 얼굴이 오해야? 백하윤 중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급하게 바닥을 치우고 자리를 떠났다. 식당에는 이세진 중령과 몇몇 장교들만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밀한 중위는 여전히 젓가락을 놓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이대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와 나서면 자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계속 싸우고 있었다. 김태영 중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세진 중령을 바라보다가 곧 시선을 돌렸다. 이세진 중령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식당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분노와 좌절이 동시에 느껴졌다. 식당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사람들은 다시 식사를 시작했고 대화 소리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보였고 들리지 않던 것이 이제는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는 결정해야 했다. 계속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오후 2시 연대 참모장실. 곽상우 대령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52살의 그는 내년에 준장 진급을 앞두고 있었다. 이 시기에 부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에게 치명적이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문이 열리며 이세진 중령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다. 참모장님, 보고할 일이 있습니다. 곽상우 대령은 고개를 들어 이세진 중령을 바라봤다. 헌병대장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뭔데? 장교식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세진 중령은 오늘 목격한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했다. 오지윤 소위의 멍, 백하윤 중위의 태도, 그리고 다른 장교들의 침묵에 대해 곽상우 대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확실한 증거가 있나?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 추측이지. 곽상우 대령이 이세진 중령의 말을 끊었다. 세진아,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인지 알고 있지? 사단 전투력 평가가 코앞이고 나는 진급 심사를 받는 상황이야. 이세진 중령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이런 소문이 상급 부대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여군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부대라는 평가를 받으면? 하지만 참모장님,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증거도 없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곽상우 대령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해. 헌병대장이라고 해서 부대 전체를 뒤흔들 권한이 있는 건 아니야. 이세진 중령의 주먹이 옆구리에서 단단히 쥐어졌다.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게 뭘 알겠다는 거지?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곽상우 대령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들어 올렸다. 대화는 끝났다는 신호였다. 이세진 중령은 경례를 하고 참모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조용히 처리하라. 내부에서 해결하라. 문제를 키우지 마라. 군대에서 늘 들어온 말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것들 중에 제대로 해결된 것이 얼마나 되었던가. 이세진 중령은 헌병대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한편 여군 생활관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오지윤 소위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세진 중령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곤란해지는 것이 두려웠다. 백하윤 중이가 앞으로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생각하니 몸이 떨렸다. 문이 열리며 백하윤 중이가 들어왔다. 오지윤 소위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경례했다. 선임님. 백하윤 중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지윤아, 오늘 일 때문에 미안해. 의외의 말이었다. 오지윤 소위는 당황했다. 네. 헌병대장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 내가 너를 괴롭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 백하윤 중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었나? 오지윤 소위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백하윤 중이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다. 없었죠? 네. 그럼 혹시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야? 오해라고 하겠습니다. 좋아. 우리는 선후배로서 잘 지내고 있고 오늘 일은 그저 헌병대장님의 오해였다. 맞지? 네, 선임님. 백하윤 중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좀 쉬어. 내일도 훈련 있으니까. 백하윤 중이가 나간 후 오지윤 소위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질 것 같았다. 같은 시간 부대 내 다른 곳에서는 비밀스러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미란아, 오늘 식당에서 본 거 어떻게 생각해? 김태영 중위가 정밀한 중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둘은 부대 뒤편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정밀한 중위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본 건 봤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당사자가 부인하는데. 김태영 중위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리는 계속 모른 척해야 하는 거야?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정밀한 중위가 되물었다. 나서고 싶어? 헌병대에 가서 증언하고 싶어? 김태영 중위는 잠깐 망설였다. 그게 옳은 일이라면. 옳은 일이라고? 태영아, 우리도 이 부대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백중이랑 정면으로 부딪혀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정밀한 중위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은 무슨. 현실을 봐. 헌병대장님이 나섰다가 어떻게 됐어? 참모장님한테 불려가서 조용히 하라는 소리 들었을 거야. 김태영 중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정밀한 중위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오히려 우리만 찍히고 끝이야. 정밀한 중위가 일어났다. 미안.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녀가 떠난 후 김태영 중위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다.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양심과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밤이 깊어갔다. 부대는 조용해졌지만 여러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한민수 상사는 부사관 생활관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44살의 그는 부대에서 20년 넘게 복무한 고참이었다. 그동안 많은 일을 받고 많은 것을 견뎌왔다. 하지만 오늘 본 오지윤 소위의 모습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자신의 딸과 비슷한 나이의 그 젊은 장교가 혼자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한민수 상사는 생각했다. 부사관인 자신이 장교들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적어도 오지윤 소위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는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오전 6시. 부대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침 점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지윤 소위는 어젯밤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백하윤 중위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세면장에서 거울을 보며 왼쪽 눈 아래 멍을 확인했다. 어제보다 더 퍼져 보였다. 소위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의 오지윤 소위는 깜짝 놀랐다. 돌아보니 한민수 상사가 서 있었다. 아, 상사님. 한민수 상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다. 소위님, 혼자 모든 걸 견디려 하지 마세요. 오지윤 소위는 당황했다.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오래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압니다. 한민수 상사의 목소리는 아버지 같은 따뜻함이 있었다. 하지만 소위님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소위님 편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지윤 소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상사님. 한민수 상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는 오지윤 소위에게 큰 힘이 되었다. 오전 9시 헌병대 사무실. 이세진 중령은 어젯밤 내내 고민했던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다. 곽상우 대령의 지시는 명확했다. 조용히 처리하라.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20여 년 전의 기억이 그를 괴롭혔다. 그때 자신이 침묵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지금도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 이세진 중령은 중얼거리며 펜을 들었다. 그는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연대 회의실. 정례 참모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곽상우 대령을 비롯해 각 부서의 참모들이 모여 있었다. 다음 헌병대 보고. 곽상우 대령의 지시에 이세진 중령이 일어났다. 장교식당 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곽상우 대령의 얼굴이 굳었다.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나? 네, 하지만 헌병대장으로서 의무를 다해야겠습니다. 다른 참모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다. 회의 후에 따로 보자. 곽상우 대령이 차갑게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참모장실에는 냉기가 돌았다. 세진아, 내 말을 못 알아들었나?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세진 중령은 곽상우 대령을 똑바로 바라봤다. 참모장님, 저는 헌병대장입니다. 부당한 일이 일어났다면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한 일이라고? 증거도 없이? 증거를 찾는 게 조사입니다. 곽상우 대령이 책상을 탁 쳤다. 임무에서 배제하겠어. 당분간 헌병대 업무에 관여하지 마. 이세진 중령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권한 남용입니다. 권한 남용이라고? 연대장님께 보고해서 정식으로 조치받고 싶나?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결국 이세진 중령이 한 걸음 물러섰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같은 시간 여군 생활관에서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백하윤 중위가 오지윤 소위를 불러냈다. 지윤아, 잠깐 이야기하자. 둘은 생활관 밖 계단에 앉았다. 백하윤 중위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진지했다. 어제 헌병대장님 일 때문에 좀 곤란해졌어. 오지윤 소위는 고개를 숙였다. 상급 부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어. 그럼 우리 연대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야. 백하윤 중위가 한숨을 쉬었다.
지윤아, 난 정말 너를 도우려고 했던 거야. 내가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지윤 소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 내 방식이 좀 거칠었다면 미안해. 하지만 그건 너를 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백하윤 중위의 목소리에는 묘한 진정성이 있었다. 하지만 오지윤 소위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겠어. 그러니까 너도 이해해줘. 네, 선임님. 오지윤 소위의 대답은 여전히 기계적이었다. 오후 2시 보급창고. 김태영 중위는 물품 점검을 하면서도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다. 어제 정밀한 중위와의 대화 이후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이때 창고 문이 열리며 한민수 상사가 들어왔다. 중위님, 물품 요청서 가져왔습니다. 아, 네. 상사님. 김태영 중위가 서류를 받아보다가 한민수 상사의 표정을 살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상사님, 혹시? 중위님. 한민수 상사가 그의 말을 끊었다. 어제 식당에서 일어난 일 보셨죠? 김태영 중위는 주변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소희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중위님, 저는 부사관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님이라면 김태영 중위는 한민수 상사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상사님, 쉽지 않은 문제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한민수 상사의 말에 김태영 중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중위님. 그럼 저는 이만. 한민수 상사가 나간 후 김태영 중위는 혼자 창고에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후 5시 훈련장. 오지윤 소위는 다른 신임 장교들과 함께 체력 훈련을 받고 있었다. 백하윤 중위가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다음, 장애물 통과. 훈련병들이 하나씩 장애물을 통과했다. 오지윤 소위의 차례가 되었다. 소위, 준비됐나? 백하윤 중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오지윤 소위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다. 하지만 두 번째 장애물을 넘을 때 발이 걸려 넘어졌다. 쿵! 오지윤 소위가 땅에 떨어졌다. 다른 신임 장교들이 달려와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백하윤 중위가 손을 들어 막았다. 혼자 일어나. 전쟁터에서 누가 일으켜 줄 것 같나? 오지윤 소위는 무릎이 까졌지만 스스로 일어났다. 다시 해. 선임님, 무릎에서 피가. 다른 신임 장교 중 하나가 말했지만 백하윤 중위는 무시했다. 다시 하라고 했어. 오지윤 소위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장애물을 통과했지만 마지막 구간에서 또 넘어졌다. 이번에는 얼굴에도 상처가 났다. 일어나. 백하윤 중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선임님, 이제 그만. 또 다른 신임 장교가 말을 꺼냈지만 백하윤 중위의 시선에 입을 다물었다. 오지윤 소위는 피를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말했다. 백하윤 중위는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다. 그래, 해봐.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김태영 중위였다. 그는 보급품을 전달하러 왔다가 훈련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목격했다. 백하윤 중위가 의도적으로 오지윤 소위를 괴롭히는 모습을. 이번에는 확실했다. 더 이상 우연이나 실수로 볼 수 없었다. 김태영 중위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그날 저녁 김태영 중위는 헌병대 사무실을 찾았다.
하지만 이세진 중령은 자리에 없었다. 중령님 어디 계신가요? 곽 대령님 지시로 당분간 업무에서 배제되셨습니다. 헌병대 직속 부하의 대답에 김태영 중위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슨 일이신지요? 김태영 중위는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바였다. 증언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날 밤 김태영 중위는 목격한 모든 것을 진술서로 작성했다. 어제 식당에서의 일, 오늘 훈련장에서의 일,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본 모든 것들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의 손이 떨렸다. 이 진술서가 자신의 군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양심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 진술서는 사단 헌병대에 직접 전달되었다. 새벽 5시 30분. 부대 전체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다. 정밀한 중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김태영 중위가 어제 저녁 자신을 찾아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란아, 나 헌병대에 진술서 냈어.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다. 태영아, 미쳤어? 왜 그런 일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 오늘 훈련장에서 본 건. 이건 진짜 아니야. 김태영 중위의 표정은 단단했다. 이미 결심한 후였다. 그럼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건가? 정밀한 중위는 자신에게 물었다. 동기가 용기를 낸 마당에 자신만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백하윤 중위와의 관계, 부대에서의 위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오전 8시, 사단 헌병대. 김태영 중위의 진술서는 사단 헌병대장인 박철수 대령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50살의 그는 진술서를 읽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확인됐나? 아직 예비조사 단계입니다. 하지만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부하 헌병이 보고했다. 연대 헌병대장은 뭐라고 하나? 이세진 중령은 현재 곽 대령의 지시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박철수 대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배제? 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이유입니다. 박철수 대령은 펜을 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다. 연대에 조사관 파견하자. 정식으로. 네, 대령님. 한편 연대에서는 김태영 중위의 진술서 제출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곽상우 대령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이세진이 뒤에서 조종한 거 아닌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모가 대답했지만 곽상우 대령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오전 10시, 여군 생활관. 정밀한 중위는 백하윤 중위를 찾았다. 둘은 생활관 밖 정자에 앉았다. 하윤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백하윤 중위는 정밀한 중위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무슨 일이야? 김중위가 헌병대에 진술서를 냈다는 소문 들었어. 백하윤 중위의 얼굴이 굳었다. 진술서? 무슨 진술서? 오소위 일 관련해서. 정밀한 중위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윤아, 솔직히 말해줘.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백하윤 중위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미란아, 너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 식이 아니라. 나도 봤거든. 몇 번. 정밀한 중위의 목소리가 떨렸다. 뭘 봤다는 거야? 훈련 중에 일부러 넘어뜨리는 것, 식사 시간에 혼자 앉게 만드는 것, 업무를 과도하게 주는 것. 백하윤 중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그게 괴롭힘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 애를 제대로 된 군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군대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라고. 백하윤 중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나도 신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여군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아? 정밀한 중위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가해자야? 내가 나쁜 사람이야? 백하윤 중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슬픔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정밀한 중위는 알 수 없었다. 하윤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그 애를 도우려고 했던 거야. 백하윤 중위가 일어났다. 미란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나는 끝까지 내 입장을 지킬 거야. 그녀가 떠난 후 정밀한 중위는 혼자 정자에 앉아 있었다. 친구의 변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오후 2시 사단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도착했다. 이정훈 소령, 42살의 그는 사단 헌병대 수사과장으로 이런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었다. 그의 첫 번째 면담 대상은 김태영 중위였다. 중위, 진술서에 쓴 내용들이 모두 사실인가? 네, 소령님.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입니다. 김태영 중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봤는지 다시 한번 말해줘. 김태영 중위는 자세히 설명했다. 어제 훈련장에서의 일, 식당에서의 상황들, 그리고 오지훈 소위의 변화된 모습들을 이정훈 소령은 꼼꼼히 기록하며 들었다. 다른 목격자가 있나? 정밀한 중위도 대부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민수 상사도 일부 상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알겠어. 그들도 면담하겠어. 이정훈 소령의 다음 면담 대상은 정밀한 중위였다. 회의실에 들어선 정밀한 중위의 얼굴은 창백했다. 중위, 김태영 중위의 진술 내용에 대해 알고 있나? 네. 그 내용들이 사실인가? 정밀한 중위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중위, 사실입니다. 정밀한 중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 정밀한 중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설명했다. 백하윤 중위의 의도적인 괴롭힘, 오지훈 소위의 고립,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다른 장교들의 침묵에 대해 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나? 이정훈 소령의 질문에 정밀한 중위는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확신하나? 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정훈 소령은 정밀한 중위의 진술도 상세히 기록했다. 오후 5시 한민수 상사와의 면담. 상사, 오지훈 소위와 개인적으로 대화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소령님. 그 애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한민수 상사는 솔직하게 말했다. 어떤 말을 했나? 혼자 견디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소위님 편에 서 있다고요. 상사가 보기에 오지훈 소위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나? 한민수 상사는 망설였다. 부사관인 자신이 장교들의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되었다. 상사, 솔직하게 말해줘. 네. 괴롭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20년 넘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지도와 괴롭힘의 차이는 알 수 있습니다. 한민수 상사의 증언은 간결했지만 강력했다. 저녁 6시 이정훈 소령은 하루 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3명의 증언이 일치했다. 그리고 모두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사자들과의 면담이었다. 오지훈 소위와 백하윤 중위. 하지만 이정훈 소령은 알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의 증언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고 가해자는 끝까지 부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부대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모든 사람이 조심스러워했다. 오지훈 소위는 침대에 누워 내일의 면담을 생각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을까? 백하윤 중위는 자신의 방에서 대응 방안을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을까? 정밀한 중위는 자신이 한 증언에 대해 후회와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김태영 중위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다. 드디어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세진 중령은 자신의 숙소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전 9시 연대 회의실. 이정훈 소령은 오지훈 소위와의 면담을 시작했다. 방에는 조사관 외에 여군 상담관도 함께 있었다. 오지훈 소위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멍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 소위, 긴장하지 마. 편하게 이야기하면 돼. 이정훈 소령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네, 소령님. 먼저 얼굴의 상처에 대해 물어보겠어. 어떻게 생긴 건가? 오지훈 소위는 잠깐 망설였다. 지난 며칠간 수없이 연습했던 대답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훈련 중에 넘어져서. 하지만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김태영 중위의 용기, 정밀한 중위의 양심, 한민수 상사의 격려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훈련 중에 백하윤 중위님이 제 발을 걸어서 넘어졌습니다. 이정훈 소령은 아무런 감정 변화 없이 기록했다. 하지만 여군 상담관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스쳤다.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하나? 오지훈 소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일들도 있었나? 그제서야 오지훈 소위의 입이 열렸다. 지난 3개월간 겪었던 일들이 쏟아져 나왔다. 식사할 때 항상 혼자 앉게 했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제 옆에 앉으려 하면 눈빛으로 제지했고요. 업무적으로는 어땠나? 불필요한 업무를 계속 주셨습니다. 다른 신임 장교들보다 두세 배는 많았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오지훈 소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했나? 모든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셨습니다. 여군이 군대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전역하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이정훈 소령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 모두 못 본 척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누구도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을 테니까. 오지훈 소위가 잠깐 말을 멈췄다. 하지만 점점 외로웠습니다.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질까봐 두려웠어요. 오지훈 소위의 증언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증언이었다. 오전 11시 백하윤 중위와의 면담. 백하윤 중위는 당당한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에는 위축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중위, 오지훈 소위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네, 소령님. 저는 오 소위의 직속 선임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도해왔습니다. 백하윤 중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지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나? 군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지도했습니다. 신임 장교에게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소위 얼굴의 상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훈련 중 사고였습니다. 아직 훈련에 익숙하지 않아서 자주 넘어지더군요. 백하윤 중위는 조금도 주춤하지 않았다. 목격자들은 의도적이었다고 증언하는데 오해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훈 소령은 증언자들의 진술 내용을 하나씩 제시했다. 김태영 중위가 본 훈련장에서의 일, 정밀한 중위가 목격한 식당에서의 태도, 한민수 상사의 관찰 내용 등. 하지만 백하윤 중위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모두 오해입니다. 제가 엄격하게 지도한 것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럼 중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인가? 네. 저는 선임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백하윤 중위의 태도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 오후 2시 이정훈 소령은 곽상우 대령을 면담했다. 대령님,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가? 곽상우 대령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 일부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장교들이 좀 예민해서. 하지만 여러 목격자의 증언이 일치하는데요. 목격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추측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곽상우 대령이 방어적으로 나왔다. 이세진 중령을 업무에서 배제한 이유는 뭔가요?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부대 분위기를 해쳤습니다. 참모장으로서 필요한 조치였어요. 이정훈 소령은 곽상우 대령의 태도에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느꼈다. 오후 4시 이세진 중령과의 면담. 중령님,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이세진 중령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장교식당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소위의 상처와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 현장에서 즉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부인했고 상급자의 지시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세진 중령의 증언은 솔직하고 일관성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시나? 명백한 괴롭힘입니다. 그리고 조직적 은폐 시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오후 6시 이정훈 소령은 이틀간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피해자의 증언, 복수의 목격자 증언, 그리고 가해자의 일관된 부인. 모든 것이 전형적인 괴롭힘 사건의 패턴과 일치했다. 저녁 7시 사단 헌병대 박철수 대령은 이정훈 소령의 보고를 들었다. 결론이 뭔가?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연대 차원에서 은폐하려는 시도도 확인했습니다. 박철수 대령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단장님께 보고해야겠군. 네, 대령님. 이세진 중령의 처분권은 어떻게 할까? 오히려 표창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일을 하려다가 불이익을 받았거든요. 그날 밤 연대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든 사람이 궁금해했다. 백하윤 중위는 자신의 방에서 불안해했다. 아무리 부인해도 증거가 너무 많았다. 오지윤 소위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다. 드디어 진실을 말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정밀한 중위는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늦었지만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김태영 중위는 처음 용기를 낸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이세진 중령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20여 년 전의 후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았다. 사흘 후 오전 8시 사단장실. 김대성 소장은 책상에 앉아 조사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55살의 그는 사단을 지휘한 지 2년째였다. 군 생활 30년 동안 이런 사건들을 여러 번 봤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참모장을 불러. 네, 사단장님. 잠시 후 사단 참모장인 이양국 대령이 들어왔다. 이 보고서 봤나? 네, 사단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대성 소장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연대장도 연루되었나? 직접적인 연루는 없지만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곽상우 대령은 은폐 시도가 명확합니다.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대성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는데. 네, 사단장님.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일단 관련자들을 소집해 정식 징계 전에 직접 들어봐야겠어. 오전 10시 사단 대회의실 관련자들이 모두 소집되었다. 김대성 소장을 중심으로 사단 참모들이 앉았고 맞은편에는 연대 관련자들이 앉았다. 먼저 백하윤 중위부터 들어보겠어. 김대성 소장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백하윤 중위가 일어나 경례했다. 사단장님, 저는 선임으로서 후배를 올바르게 지도했을 뿐입니다. 괴롭힘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도와 괴롭힘의 차이를 아나? 네, 사단장님. 저는 개인적 감정이 아닌 교육적 목적으로만 행동했습니다. 김대성 소장은 조사 보고서를 펼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는 의도적으로 후배를 넘어뜨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모두 오해입니다. 백하윤 중위는 끝까지 부인했다. 그럼 4명의 증언자가 모두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 백하윤 중위는 대답할 수 없었다. 김대성 소장이 김태영 중위를 바라봤다. 김중위, 왜 진술서를 냈나? 김태영 중위가 일어났다. 사단장님,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괴롭힘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봤나? 김태영 중위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했다. 훈련장에서의 의도적인 방해, 식당에서의 고립, 업무상 차별 등. 이어서 정밀한 중위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정상적인 지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민수 상사의 증언은 간결했지만 강력했다. 사단장님, 20년 넘게 여러 신임 장교들을 봐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세진 중령이 발언했다. 사단장님, 저는 20여 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침묵했던 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대성 소장은 모든 증언을 들은 후 곽상우 대령을 바라봤다. 곽 대령,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했나? 곽상우 대령이 일어났다. 사단장님, 초기에 문제를 인지했지만 과민 반응일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은폐와 어떻게 다른가? 곽상우 대령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이세진 중령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도 신중한 접근이었나? 그것은 부대 분위기를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김대성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부대 분위기보다 중요한 게 진실 아닌가?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김대성 소장은 잠깐 생각에 잠긴 후 입을 열었다. 오지윤 소위를 불러. 잠시 후 오지윤 소위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소위,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오지윤 소위는 잠깐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처음에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대성 소장은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지윤 소위가 잠깐 말을 멈췄다. 무엇보다 제가 침묵한다면 다른 후배들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대성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그런데 전출을 원하나? 아닙니다, 사단장님.
오지윤 소위의 대답은 확고했다. 이곳에서 제가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성 소장은 그녀의 답변에 감동을 받았다. 좋아. 그럼 우리가 더 좋은 부대를 만들어 보자. 회의가 끝난 후 김대성 소장은 결정을 내렸다. 오후 4시 사단 인사명령이 발표되었다. 백하윤 중위는 정직 3개월 및 타부대 전출. 곽상우 대령은 문책 후 예편. 이세진 중령은 부당한 처분 취소 및 표창. 김태영 중위와 정밀한 중위, 한민수 상사는 용기 있는 증언에 대한 치하. 그리고 오지윤 소위에게는 특별 상담 지원과 함께 정상적인 군 생활을 보장한다는 약속. 저녁 6시 장교 식당. 오지윤 소위가 식판을 들고 들어왔다. 예전과 달리 여러 장교들이 그녀에게 자리를 권했다. 지윤아, 여기 앉아. 정밀한 중위가 손을 흔들었다. 오 소위님, 이쪽에도 자리 있어요. 김태영 중위도 자리를 내어주었다. 오지윤 소위는 미소를 지으며 정밀한 중위 옆에 앉았다. 밀한 선임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뭘 고마워해. 내가 더 미안하지. 정밀한 중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결국 옳은 일을 해주셨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식당 한 구석에서 이세진 중령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마침 한민수 상사가 지나가며 인사했다. 중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사님도 고생했어. 용기 있는 일이었어.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이세진 중령은 식당을 나서며 생각했다. 20여 년 전의 후회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승리했다는 것에 만족했다. 한 달 후 제21기계화 보병사단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김대성 사단장의 지시로 전 부대에 건전한 부대 문화 조성 교육이 실시되었고 익명신고 시스템도 도입되었다. 오지윤 소위는 이제 중위로 진급해 있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와 성숙함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새로운 신임 여군 장교가 부대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수진 소위, 25살의 그녀는 육군사관학교 후배로 오지윤 중위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받게 되어 있었다. 오전 9시 부대 정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소위입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이수진 소위를 보며 오지윤 중위는 몇 개월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같은 나이, 같은 기대감, 같은 긴장감. 안녕하세요, 수진이. 오지윤 중위예요. 선배님, 사관학교에서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하고 있었는데. 이수진 소위의 눈이 반짝였다. 오지윤 중위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어떤 이유로 유명해졌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숙소부터 안내해 줄게. 둘은 함께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와, 생각보다 시설이 좋네요. 이수진 소위는 신기해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응, 꽤 괜찮은 편이야. 그런데 수진아. 오지윤 중위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네, 선배님. 군 생활이 쉽지 않을 거야. 특히 우리 같은 신임 여군에게는 더욱. 이수진 소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억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지윤 중위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진정성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만 있지 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네, 선배님. 오후 2시 장교 식당. 점심시간이었다. 오지윤 중위는 이수진 소위와 함께 식당에 들어갔다. 저기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으려고 하지 마. 오지윤 중위가 조용히 말했다. 네. 여기서는 함께 앉아서 먹는 게 좋아. 혼자 있으려고 하면
정말 혼자가 될 수도 있거든. 이수진 소위는 선배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정밀한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지훈 중위가 정밀한 중위에게 손을 흔들었다. 오, 지훈아. 새 후배구나. 정밀한 중위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네, 이수진 소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 예의도 바르고 밝네. 지훈아, 좋은 후배 만났어.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식사를 했다. 이수진 소위는 선배들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들으며 이 부대의 분위기를 파악하려 했다. 수진아,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김태영 중위도 자리에 합류했다. 네, 태영 선배님. 혹시 이 부대에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김태영 중위와 정밀한 중위, 오지훈 중위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글쎄, 특별히 주의할 건 없고, 정밀한 중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여기 있는 선배들은 모두 내 편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오지훈 중위가 이수진 소위를 똑바로 바라봤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용기를 가져. 침묵이 항상 미덕은 아니거든. 이수진 소위는 선배들의 말에서 뭔가 깊은 의미를 감지했다. 오후 4시 훈련장. 오지훈 중위는 이수진 소위에게 기본적인 부대 업무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몇 달 전 자신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수진아, 훈련 중에는 항상 조심해야 해. 네, 선배님. 특히 장애물 훈련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잘 살펴봐. 오지훈 중위의 목소리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다. 혹시 누군가 일부러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만든다면 즉시 신고해야 해. 그런 일이 있나요? 이수진 소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없길 바라지. 하지만 만약에 말이야. 오지훈 중위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 다행히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이수진 소위는 선배의 표정에서 뭔가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다. 선배님 혹시? 응, 나야. 오지훈 중위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우리가 막을 거니까. 이수진 소위는 선배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저녁 6시. 이세진 중령 사무실. 중령님, 새로운 소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하 헌병이 보고했다. 그래, 다행이군. 이세진 중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지훈 중위가 잘 챙겨주고 있나? 네, 마치 언니처럼 돌봐주고 있습니다. 좋아. 앞으로도 지켜봐주고. 이세진 중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이 부대에는 정말로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그날 저녁 여군 생활관에서는 특별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수진아, 하루 어땠어? 오지훈 중위가 물었다. 정말 좋았어요, 선배님. 모든 분들이 친절하시고. 이수진 소위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다행이다. 혹시 이상한 일이나 불편한 일은 없었고? 아니요, 전혀요. 다만? 오지훈 중위가 관심 있게 물었다. 선배님들이 저를 너무 잘 챙겨주셔서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수진 소위의 순수한 질문에 오지훈 중위는 잠깐 망설였다. 수진아, 사실은. 오지훈 중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몇 달 전에 이 부대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신임 여군이 괴롭힘을 당한 사건이. 이수진 소위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선배들이 후배들을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거야. 그 신임 여군이. 혹시 선배님? 오지훈 중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이제는 다 해결됐고 오히려 이 부대가 더 좋아졌어. 이수진 소위는 선배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혼자 견뎌내다니. 혼자가 아니었어. 오지훈 중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된 거군요. 제8장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석 달 후 제21기계화 보병사단 장교식당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여러 개의 테이블에 남녀 장교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계급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대화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한 구석 테이블에는 또 다른 신임 장교가 혼자 앉아 있었다. 박민준 소위. 26살의 그는 2주에 막 부대에 배치된 남자 신임 장교였다. 민준아. 오지훈 중위가 식판을 들고 다가왔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박민준 소위가 일어나 인사했다. 왜 혼자 앉아 있어? 이리 와. 오지훈 중위는 자연스럽게 그를 다른 테이블로 이끌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8시, 이세진 중령의 전보식이 열렸다. 많은 부대원들이 모여 그를 배웅했다. 이세진 중령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지훈 중위를 비롯한 여러 장교들이 인사했다. 여러분이 더 수고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부대 만들어 나가세요. 이세진 중령이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며 부대를 벗어날 때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오지훈 중위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외로움이 없었다. 대신 자신감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이세진 중령은 마음이 뿌듯했다.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 같았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직장이나 학교에서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때로는 침묵이 미덕이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용기 있는 목소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작은 관심과 용기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